실습편 6번째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검색 및 추출 과정에 대해서는 어쩔 메타 5번째와 10번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프리즈마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위한 문헌을 보고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선호된 문헌은 연구자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색 과정을 통해 선택된 논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며 진행 중인 연구는 XR 기반 아동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입니다. 앞서 피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상자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으로 하였고요. 중재를 의미하는 I에 해당하는 것들은 XR, VR, AR, MR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로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C에 해당하는 비교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요. 결과를 의미하는 O에 해당하는 것도 따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활용한 키워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그리고 엔드 조건, 리얼리티와 홀로, 그리고 엔드 조건, 시뮬레이션, 프랙티스, 에듀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XR, VR과 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중재로서 사용한 연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 XR, VR, AR, MR 여기서 R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무조건 포함해야 해서 리얼리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이나 홀로페이션트처럼 가상의 환자를 사용한 연구도 VR 연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로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넣은 이유는 리얼리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리얼리티로 넣게 되면 간호학 연구가 아닌 공학이라든지 타 분야의 연구들이 너무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리얼리티와 시뮬레이션을 엔드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프랙티스나 에듀케이션을 넣은 이유도 널싱 프랙티스나 널싱 에듀케이션과 같은 분야의 논문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리얼리티와 시뮬레이션, 프랙티스, 에듀케이션을 엔드 조건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워드 파일로 형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다운받아 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연구자의 형식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검색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양식을 다운받게 되시면 처음에 검색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 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연구에서 활용할 논문의 건수를 적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보여져 있고요.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코크란, 엠베이스, 펀메드, 매들라인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했던 것을 이 단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에서는 펀메드에서 445건, 엠베이스에서 810건, 코크란에서 186건, 시날에서 3457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1197건, 토탈 6095건이 검색이 되었고요. 다음 단계는 두플리케이션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펀메드와 엠베이스, 코크란, 시날, 웹 오브 사이언스 모두 전부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펀메드에서 검색된 문헌이 엠베이스에서도 검색이 될 수가 있고, 시날에서 검색이 되었던 문헌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엔드노트에서 두플리케이션을 찾아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제거가 되었다면 몇 건이 두플리케이션으로 제거가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플리케이션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두플리케이션을 찾아주는 기능은 제목과 저널명, 그다음에 연도, 게재 연도, 저자명, 초록 등으로 비교를 해서 두플리케이션을 찾아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록 같은 경우에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 그 다음에 국문 제목과 영문 제목 이렇게 두 건이 검색되었던 경우에는
영문과 국문이 별도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자도 같고 연구 내용도 같지만 엔드노트에선 이런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인식을 해서 연구자가 직접 지워줘야 됩니다. 또 중국어나 스페인어로도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를 통해서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해줬더라도 실제로 논문을 리뷰하다 보면 중복 문헌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엔드노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듀플리케이션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연구자가 직접 한 번 더 중복 문헌을 선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크리닝 단계에서 타이틀과 앱스트랙으로 스크리닝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타이틀만 보고 빠르게 지워주시는 방법이 있고, 타이틀만 봤을 때 애매하다 싶은 문헌들은 앱스트랙트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틀만 보고 스크리닝이 가능한 문헌들은 예를 들어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 간호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데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타이틀에 명확하게 대상자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초록까지 읽어볼 필요 없이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에서는 효과 분석을 시행한 연구라든지 메타 분석이 가능한 그런 결과값들이 들어있는 논문만을 선택 조건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질적 연구라든지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했던 연구는 타이틀만 보시고 빠르게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만 보고 스크리닝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중복된 문헌들이 연구자 눈에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러한 문헌들도 듀플리케이션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SR 연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리닝 대상이 되었던 논문들은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3,519건이었고요. 처음에 6,095건에서 2,576건을 제외하면 3,519건 정도가 대상이 되었고, 여기서 연구자가 직접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한 후에 연구자가 타이틀을 보고 지워주기 전에 2000년도 미만인 연구들이 466건이나 있었습니다. 2000년도 미만이었던 연구는 전부 다 지워주었고요. 그리고 아웃 오브 피코 해서 저희가 피코로 설정했던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배제 조건인 문헌들이 4,949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틀만 보고 지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타이틀의 경우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을 했고, 심지어 가상현실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을 했던 그런 제목이었지만 초록을 보니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2,949건이나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104건이 남았거든요. 3,519건에서 2000년도 미만이었던 연구 466건, 그리고 저희의 스콥에 맞지 않았던 2,949건을 제외하고 104건이 나왔는데요. 이 104건 중에 59 연구자가 1차로 선별했던 연구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총 104건의 문헌을 엑셀로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두 명이 선택한 이유와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선택 기준과 배제 기준에 근거해서 엑셀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수님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택된 문헌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선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이 달랐던 경우에는 교수님과 제가 상의해서 다시 한번 초록을 같이 읽어봤고요. 초록을 같이 읽어서 이건 빼는 게 맞겠다,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조율해서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59건이 제외가 되었고요. 총 45건이 2차 스크리닝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2차 스크리닝 원문을 전부 다 발송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보시면 2차 선별 원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별된 논문들을 다 원문을 구해서 교수님께 발송을 했고, 이제 교수님 이 연구를 진행하는 다른 교수님들께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께서 원문 풀텍스트를 보시고 스크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다면 이 오른쪽에 제외되는 이유 1, 제외되는 이유 2, 3 아동간호학이 아니었던 논문이 몇 편이 제외되었고 시뮬레이션 연구가 아니었던 논문이 몇 편이 제거되었고 이런 이유들을 적어 주시게 될 거고요.
그런 풀텍스트를 보시고 엑셀 파일 형식에 정리하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포함시킬지 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적게 되고요. 스터디 디자인은 실험 연구일지, 메타 분석 연구일지, 질적 연구 그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 디자인은 이제 적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이션은 한국에서 진행이 됐는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중국에서 연구가 진행된 국가를 적게 될 거고요. 이론적 기틀이나 개념적 기틀은 어떤 걸 사용을 했는지, 이런 등등등, VR 연구를 했는지 AR인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및 질평가 할 텐데요. 인클루즈 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ROB라는 양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값은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과정에 대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봤고요.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건씩 검색이 되어서 토탈 몇 건이었고, 두플리케이션은 이만큼이 나왔고, 1차 스크리닝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익스클루드 조건에 따라서 익스클루드를 진행을 했고요. 2000년도 미만인 연구, 그리고 피코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104건이 선택되었는데, 여기서 1차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서 59건을 배제시켰고, 현재 45건에 대해서는 풀텍스트를 보면서 2차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스크리닝이 끝난 다음에는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토탈 몇 건이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될지에 대해서 작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프리즈마에서 제공하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문헌 고찰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